1,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군도 13호선의 2개 노선에 대하여 도로 포장과 배수로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청평 폐철교 재도색 공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도로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정비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가하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과 도시경관 확보를 위하여 가평 버스터미널부터 계량교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억 원을 투입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행과제인 2023년 한국전력공사 전선지중화 사업 대상지 우선순위 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2023년 4월 전선지중화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절차 이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네 번째, 활발한 지역 효과 창출을 위한 군도 개설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고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659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계곡리 농어촌도로 등 12개 노선 18.85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계곡리 농어촌도로 가 102호선 1단계 공사는 준공하여 개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상 102호선 원서선 2단계 사업 등 3개 노선 5.97km에 대하여는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 이행 및 보상협의 중인 농어촌도로 10개 노선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현재 착공한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대하여는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의 만전을 위하여 2024년까지 공사를 순차적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2경춘국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2862억 원, 연장 33.6k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여 국도 4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서울청 구간 1109 시시설계 용역 착수를 2023년 1월 31일 원주청 구간 34509 시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4년부터 보상협의 후 공사 착공 예정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건의하여 1209에 대하여는 2023년 6월 13일 금일 청평면사무소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지속적 관심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군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방도 387호선 내방연화도로 개량사업 조기 착공은 총 사업비 481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6km, 폭 10m의 도로 확보장 공사를 2018년에 시작하여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월 16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7월 6일 기본 및 실설계 용역 준공 예정으로 조기 사업 추진과 관련 주민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이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하천 IC 고선간 도로개설 사업 호명터널 확정 사업은 국도 3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 간 이동성 향상과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장 7.4km, 폭 10m이며 추정사업비는 1,073억 원입니다. 2023년 3월 해당 노선에 대하여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으로 서울청에 건의하였으며 2026년도 제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위성과 근거를 마련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도 75호선 가평 목동 확장사업 착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8년이며 총 사업비 400억 원으로 7.3km의 폭 15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23년 시설계 용역 발주를 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 4월부터 서울청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4차선 도로 확보장으로 우리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10번째, 상판 정목관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은 북면 정목리, 강시동 휴양림, 조정면 상판리 귀목을 연결하는 지방도로로서 연장 6.4km, 폭 10m이며 총 사업비 약 1,554억 4,600만원으로 해당 노선의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11번째, 두밀 대보관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은 가평권 동서관통도로 부재로 지역 간 교류가 어려움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도 3645선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연장 13.4km 2차선 도로로서 추정 사업비는 1,813억 원이며 일부 토지 보상을 진행하였으나 예산과 타당성 부족 등의 이유로 장기 미집행되는 노선입니다. 대안으로 지방도 3645선과 군도 1호선이 중복되는 도로로서 군도 1호선 구간을 제외한 남은 구간 8.5km에 대해서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건의하여 소요 투자 사업비를 1,266억 원으로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계약안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사업 재추진 건의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12번째, 수하천 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32쪽 되겠습니다. 13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36억 9,2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14번째, 비법정 도로 및 발전소 지원 사업은 미개설된 비법정 도로 신설 및 기존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전력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2023년 사업비는 34억 9,800만원입니다. 조기에 사업 발주를 하여 비법정 도로와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공사 41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공사 7건을 발주하였으며 연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15번째, 가로보안 등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사업은 농촌 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가로보안 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 등은 유지보수하여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16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200등, 교통사고 위험지역 가로등 설치 50등을 설치하고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150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보안등 설치 58등, 노후 가로보안등 교체 11등, IoT 전멸기 150대를 교체하였으며 향후 가로등 신설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8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6건, 추진 중인 사항 2건으로 추진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경수 의원님이 건의하신 제2경춘국도 청평 나들목 설치 건설 사항에 대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업무 협의 시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하였으나 하천리 RC 구간의 변경 검토에 따라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이진옥 양재석 의원님이 건의하신 조정고등학교 연합회전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검토 사항에 대하여 2023년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대상지 보도정비 사업으로 CC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단계별 공사 추진 계획에 의거 보도정비를 우선적으로 착공하고 4차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사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2022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기에 서면으로 발음하고 49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조치 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50쪽입니다. 첫 번째, 상면 원흥리 일원의 공사 중인 농어촌도로 상 1번 2호선 확고정 사업에 대한 보상 등 제기된 민원으로 인한 사업기간 지연과 우기시 우수처리 대책 마련 사항으로 신속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여 보상 등의 민원 사항을 조치하여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의 배수 처리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기시설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보다 현장 여건에 맞는 배수 시설 계획을 수립, 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두 번째, 운항리 조정천 산책로 복구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우기시 하천 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이 유실되지 않는 공법 선정과 데크길 하단 설치된 전선의 우천시, 감전 등 사고 우려 사항에 대하여 공법 선정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공 방법은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시공토록 하고 경광 조명 시 설치된 전선으로 파악된 전선에 대하여는 이동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응답 시 과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시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 경춘국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어제 12일 날 저희 의원님들한테 제2 경춘국도 노선안에 대한 설명을 어제 하셨죠? 하셨나요? 예, 네. 언론 보도가 나오고 본 의원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쇄도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 절차에 따른 사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하고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네, 인정하시죠? 예. 지난 2월 16일 날 건설가와 용역사 간 면담을 가졌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지역 주민들과 이 언론 보도보다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늦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거듭 사과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일련의 과정들이 과장님 이것은 우리 지역구 또 의원 및 가평군 의회에 대한 그 신뢰성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면서 심한 말 같지만 저희 의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많이 화가 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자, 2월 달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기간에 제2경춘국도가 가평군 전체 국민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일이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너무 소통을 안 하신 거잖아요. 예.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예. 제2경춘국도에 대한 그 과장님의 생각을 진행상 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진우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과 같이 제가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합니다. 청평연사무소로. 그 부분은 다 아시시는데 그 주민들의 지역적인 성격이나 여론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거로 보고요. 그거를 참조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저희도 가평군도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토록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이게 노선이 변경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 협의로 왔었고 저희한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떤 시설면에 대해서 구조나 아니면 유지관리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변경하는 게 어떠냐 이런 식의 업무 협의가 왔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반드시 알리고 그 의견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업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죠. 2시에 할 계획이죠.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주민 설명회가 또 개최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설명회 개최를 요구를 상면에서도 할 것을 이제 요구한 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청에서 청평연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오늘 만나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 설명회가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 들으셔가지고 이 경춘국도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하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했으면 저희 의회에 대해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과장님. 예. 첫째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소통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의회 또는 의원님들에 대한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너무 많이 화가 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인정하시죠? 예,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는 지역구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2 경춘국도 노선 변경은 우리 가평군민의 뜻을 모아서 우리 가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가려고 했던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당시 6개월여 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선을 변경하는데 노력을 해서 가평군민이 원하는 노선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의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노선 변경을 처리하라고 했던 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소통의 부재로 제가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업무 협의 관계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했고 주민 설명회를 저희가 개최 요구를 해서 이 사안을 갖다가 주민한테 안내를 한 이후에 그 변경 노선에 대해서 확정하도록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오해의 소진이 있지만 저희가 행정처리 처리할 때 저희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릴 때 네. 이준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네.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담당 부서장께서는 올해 2월 그 변경되는 업무 보고를 틀림없이 했을 텐데요. 예.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저희가 분과위원이시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이렇게 소통 없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의혹만 지금 가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가
제가 뭐 예상을 해서 뭐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미스한 부분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전용도로와 전용도로를 붙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차량 주체가 많은 경춘도로와 전용도로를 붙이는 게 맞습니까? 과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협의 때 서울청하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기준이라든지 뭐 맞는 부분을 이제 요번에 설명을 하겠죠. 주민 설명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맞지 않다 그러면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7번 국도와 호명산 터널도 연계되어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죠. 당초에 이제 호명 터널은 그 변경안으로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선형상에는 거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 호명 터널도 이제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 현재 경춘도로가 많이 밀리죠. 예, 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차선을 만들어 정체를 더 가중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병목 구간인데 46호 국도가 더 병목 현상이 심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서 해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 서울청의 의견도 한번 받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더 답답한 거는요. 예. 이게 상면을 관통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지금 이제 청평 쪽으로 도로가 난다라고 하니 상명 주민들은 무시하고 청평 주민들만 대상으로 설명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무시를 하고 그냥 설명만 하고 그냥 마무리 짓는 게 맞습니까? 예, 그것도 계속 사고만 드리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청평면상소하고 상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시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청에서 청평면상소에서 하는 거로 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오늘 업무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담당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주민 설명회를 더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이거는 이유를 불문하고요. 이 같은 일련의 사항들은 본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무시하는 처사 맞죠? 지금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고감사를 통해서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봐보세요. 지역 언론에 가평군의 보고 패싱 논란까지 이렇게 해서 보도가 자료가 크게 났습니다. 이런 걸 보고 지역 주민들이 의회 이거 패싱 문제 이거 그냥 뭐 이게 쉽게 넘어갈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패싱 문제 같은 경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 뭐 선례가 있는데 반복되지는 않겠죠. 뭐.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있는 동안. 과장님, 본인의 책무를 이건 다 안 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경춘도로와 관련돼서 협의사항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는 특별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보충기관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잘 듣고 있고요. 행감 기간 내내 의회와 그 사업 부서 간의 그 소통 부재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서 진심으로 안타깝고요. 앞으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불거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 저희도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심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서울국도관리청에서 내려와서 IC 변경에 대한 것을 2월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실시 설계 노선이 기본 설계 노선안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IC 변경만 있을 뿐이다라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내셨는데 맞습니까? 예, 현재 저희한테 지금 자료 보면 네. 제일 큰 게 IC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설과에서는 실시 설계 노선안 자료를 받아서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고 요 주민 설명회 자료조차도 좀 금요일 날 늦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청에서도 이 자료에 대한 협조는 좀 아직 그러면 실시 설계 노선안은 우리 가평군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1209 IC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저희 가평 관내를 지나가는 제2경춘국도는 지금 1209 외에 309도 포함이 되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원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리청만 다를 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원주청에서 이런 문제처럼 서울청에서 이런 문제처럼 원주청에서의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문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번 원주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변경안이나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먼저 연락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저희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원주청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거나 아니면 진행 상황을 문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찾아뵙고 도와달라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실시 설계 노선은 언제쯤이면 저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실시 설계 노선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라 지금 확답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어떤 지역적인 이런 반향이 있는데 지자체, 해당되는 지자체에서도 어떤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만 답변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309에 가평읍에도 이제 IC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기본 설계 노선안에 지금 우리가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그처럼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략 이 위치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언론에 이 1209의 IC 변경으로 인해서 제2경춘국도의 IC 변경이 이렇게 대두되면서 저희 309의 가평읍의 IC도 정확하게 어디인지 지금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가평 구간을 지나가는 IC의 정확한 위치도 건설과에서 받으셔서 좀 먼저 거기 원주청이나 서울청에서 이렇게 자료를 내려주기 전에 우리 구간을 지나가는 데는 먼저 선제적으로 요구하시고 받아보시고 주민들의 의회와도 소통을 하시고 그런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사후 약방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먼저 관심 가지고 우리 구간에 실시 설계 노선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12309 중에 어떠한 변경이 있는지 IC는 정확한 위치는 어딘지 먼저 선행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보고 그리고 2월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의회도 모르고 있었고 읍면하고만 이렇게 소통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번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 다시 의회 패싱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네. 강력하게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교통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평면 그 팔각정 그 다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물론 그 팔각정 다리 공사가 그게 국도이고 그런 관계로 물론 뭐 가평군에서는 협조를 해주시는 거지만 물론 예산은 우정부 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는 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사실 그 도로는 가평군 관내 시내 도로에서 청평면 그 팔각정 그 다리 그렇게 막히는 곳은 아마 관내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다 아시겠지만 맨 앞에 청평 시내로 들어가는 좌회전 치고 있는 차량 한 대만 서 있으면은 진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공휴일 이런 앞으로 이제 휴가철 돌아오죠. 그럼 46번 도로 그 경춘국도 한 150m까지도 이렇게 그 정체되고 또 청평 시내에서 서울로 가는 차량이 그런 상황을 모르고 가다가 교통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거 혹시 과장님 보고 받으셨죠? 네.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평 군민이나 청평 면민이 언제까지 저렇게 그 교통체증 그런 거를 보고만 있습니까? 물론 과거에는 뭐 차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뭐 최근 뭐 15년 뭐 10년 이후로는 차가 아주 급속도로 많이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말씀하신 상황을 제가 조금 빨리 인지를 못해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좀 알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드리면 보고드린 상황과 같이 국토관리청에 저희가 일정 기간 그쪽에서 유지관리 사업을 해서 대상 사업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21년도라 저희가 좀 늦게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하고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저 사진에 보면 말이죠. 저게 지금 그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찍은 겁니다. 근데 저 때부터 이제 6시까지 2시간은 진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왼쪽에 그 파란 선 표시 보이죠? 이게 사실 호명리, 고성리, 설악 방향 또 차가 밀리니까 소정면으로 빠지는 차들도 많습니다. 3회리로. 그러면 저게 지금 뭐 물론 우리 건설가에서 자료를 다 주셨습니다. 한 차선 할 적에는 뭐 19억 5천만 원, 또 한 부채꼴 한 31m 뒤로 후진해서 부채꼴 다를 적에는 뭐 4억 9천만 원. 사실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겠지만 뭐 공사하다 보면 뭐 공사 대금, 공사 비용이야 뭐 더 들어갈 수 있고 뭐 또 안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한 5억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건데 사실 다른 데도 공사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만서도 또 가평 군민의 저거 다 알고 있는 거고 또 교통사고도 유발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저 정도 하는 거는 우리 사실 관심이 없지 않았냐. 뭐 죄송하지만 물론 뭐 작년 이제 10월 달서부터 우리가 뭐 움직이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뭐 10월 18일 날 공문을 발동했죠? 예, 맞습니다. 예, 또 이제 회신이 왔습니다. 예. 그 회신 내용이 뭡니까? 2021년도 그 정비사업 대상지 수요조사할 때 그때 제출되지 않은 사항이라 그 이후,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사실 이런 거를 진작에 움직였더라면은 2, 3년, 뭐 지금 2023년, 뭐 4년 말씀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우정부 국토관리청으로
자꾸 이렇게 질의하고 건의하고 하니까 이게 좀 되는 거지. 이것마저도 안 하고 있으면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발빠르게 작년 또 12월 1일 날 제 2차 공문을 또 보냈더라고요. 예, 뭐 똑같은 회신이 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후 검토해 보겠다는 거에 이제 우리는 이관을 갖고 희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회신 온 건 아니니까 어떤 추후 검토해 보겠다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우리 지속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꼭 이 가평군민의 수건사업이자 또 우리 청평면민의 수건사업인 또 도로 교각, 가각 설치하는 거는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뭐 경기도 사업이죠. 교장. 지금 경기도에서 말씀하신 지금 거는 국도, 의정부 국도 그래, 사업청입니다. 그렇죠. 국토관리청의 네. 일이죠. 국토관리청의 사업도 지금 보면 저런 식의 미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가평군도 저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몇 해 전에 사그막 하천 정비 사업 하면서 교량이 각도가 나오질 않아서 추가 예산이 들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가평군에서는 지금 이런 사례들 그리고 사그막 사례들을 잘 인지하셔서 교량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의 운행 반경 그리고 교량의 설치의 각도를 도로와 잘 인지하셔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심도 있게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청평대교의 가각에 대한 거는 본 의원은 2021년도에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의정부 국토관리청에서 7단계 기본 계획에 빠졌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혹시 이 문서를 접수하셨습니까? 근거는 있습니까? 7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포를 하는 부분이니까 접수된 걸로 확인하고요. 뭐 지금 팔각정에 대한 답변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팔각정에 대한 부분은 아마 빠졌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네, 과장님. 됐겠죠.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7단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의정부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군에 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군에서 결론은 지역의 정체 구간이라든지 현황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빠졌다는 거예요. 현황을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단계 사업에 빠졌다는 것이 가장 쟁점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지 않으면 마냥 그냥 빠져서 이렇게 갑니까? 아니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 과에서는 가평군 전체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예, 가능하겠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5일 성남에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알고 계시죠? 예. 가평군 교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 관내에 있는 교량을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이번 정기 점검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요. 2회 하고 정밀 안전 진단은 2년에 한 번씩 등급에 맞춰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2회에서 3회로 늘지 않았나요? 지금 현재?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3회까지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하반기 2회, 그리고 정밀 안전 진단은 2년에 한 번. 그럼 가평군의 D등급 교량이 관내 몇 개 있습니까? 저희 D등급 과량이 죄송합니다. 6개가 되겠습니다. 예, 6개가 있죠.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보수 보강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받은 거에 보면, 그러니까 진양교 같은 경우에가 4,800만 원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오목교가 4,200만 원, 예. 그리고 뭐 가림교 8,600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요. 예. 저는 그 현장을 가림교를 다녀왔습니다. 가림교와 오목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지금 오목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다리가 그 교량에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인도라고 보시면은 그 턱이 지금 여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아니에요. 잠깐만. 그 저기는 역광교입니다. 역광교. 네, 예. 지금 저 자료는 아니고요. 예. 그 오목교에 보시면은 난간이 사람이 지나가는데 네. 그 무릎 정도 한 50cm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낮아가지고 재작년인가 그 관광객이 추락사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사고가 뭐 크지 않아서 언론에 나오지 않고 그냥 물이 많을 때라 자연스럽게 넘어갔다고 이제 주민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요. 네. 그 굉장히 지금 보면 여기 또 C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C등급이라고 나왔다 또 D등급으로 가는데요. 그런 교량들이 가평에 굉장히 6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그 예산으로 봐서 그 교량을 좀 안전하게 다시 보수 보강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솔직히 듭니다. 예, 그래서 현장을 좀 더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주민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우선 6개소에 대한 그 예산하고 지금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로써 인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다리를 이용하는 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다시 정자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정자교는 1993년 준공으로 30년 된 교량입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정기 안전 점검 결과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았어요.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입니다. 아직도 후속 보도가 계속 활발하게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만큼 있어서는 안 될 큰 사고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후속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뒤 긴급 점검해 보니 측정 장비 부실 등 확인했다. 2년 간격 C등급 받고도 부실 보수 정화 등 많은 기사 보도가 나오고 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6일 경기일보에 보시면은 저 화면 보이시죠? 저 화면 보시면은 노후교량 녹슬고 깨지고 갈라져 불안한 낡은 다리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가평읍에 있는 읍내 오리에 위치한 역광교를 소개하고 상태가 더 심각해 보였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의 보도도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평읍 읍내 오리일원에 위치한 역광교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낡았어요. 낡았고 지금 아까 경기일보에서 소개한 내용이고 지금 균열이 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그
그 교각 다리가 그 수중 안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훼손이 크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부 손실. 예, 근데 사진까지는 제가 가져오지 못했지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읍내 오리에 있는 역광교가 1982년에 준공된 교량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1982년에 새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주민주도용 다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 지자체에서 자재를 대주고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해가지고 그 콘크리트를 섞어서 만든 그 주민들이 만든 다리예요. 문제는 40년이 넘었다는 것도 40년이 넘어갔다는 것도 이제 큰 문제나 교량에 알고 계시다시피 철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철근이 아니라 철사 하나 안 들어갔어요. 그런 다리는 가평에 유일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철사 하나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거기가 가평천 하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북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줄기가 다 쏟아져 내려오는 그곳인데 항상 여름철마다 거기가 넘칠까 안 넘칠까라는 거를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저 다리가 떠내려갈까 안 떠내려갈까라는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하천 하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리고 또 저희 역광교 안쪽에 이제 마을이 읍내오리가요. 예. 2015년대 기준으로 한 40가구였다면 지금 현재로 84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이 남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레미콘, 덤프트럭 등 그 대형 차량들이 계속 진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교량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리고 지금 더불어서 행락철에 아시다시피 행락철에 그 여름철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북면에서 그 뚝방길을 타고 그 읍내 오리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과속을 하면서 이제 막 내려와서 그 다리를 건너려고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거기 다리가 양방향으로 통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한 차량밖에 가지 못하다 보니까 나오는 차량에 그리고 가평 쪽에서 북면으로 상행하는 그 차량과 맞물려서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지금 그 다리가 한 차선이로서 교통도 이제 유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감안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역광교가 과장님 최고 어떻게 보면은 긴 다리예요. 그 하천 쪽에서는요. 그렇죠? 예, 긴 그 다리. 하천 쪽에 굉장히 긴 다리인데 철사 하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의 이러한 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원 사항도 있었고 검토는 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항시 얘기하는 부분도 예산 관계인데 지금 재가설을 하는 게 맞다고 검토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재가설 방법을 이제 논했을 때 기존 다리는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좀 증액될 거로 이제 사업비가 소요될 거로 파악을 하고 90억이네요. 90억 정도 긴 다리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 때문에 조금 보류한다고 했거든요. 민원 사항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자교가 B등급이었어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철근 하나 없고 철사 하나 없는 다리가 가평에 유일한데 그게 B등급입니다. 예. 이게 정밀 검사를 했다고는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굉장히 그 성남 같은 경우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중대재해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같은 B등급입니다. 근데 정자교는 무너졌죠. 저는 이게 좀 안전에 취약하다,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사고가 터진 다음에는 늦습니다. 저희가 예방이 최우선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역광교만이 아닌 관내 D등급 자료, 그러니까 D등급 교량들을 현재 보수공사 중이기는 하나 저희가 앞으로 주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더 하반기에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도로도 당연히 중요하죠. 저희가 중요하니까 개설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리는 그 도로와 다르다고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안전이 최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다리는 무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과장님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네. 저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마장님 역광교에 대해서는 최원중 의원께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두 번 질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역광교는 그야말로 철근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그야말로 한 번에 폭삭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언론 보도에 보면 그 똑같은 B등급이었는데 우리 역광교의 그 교량이 그 장자교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기자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안전등급의 무한실내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풍면 오목교에 대해서 제가 또 좀 한번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은 여기 띄우지는 못하지만 저희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목교는 지금 이 장자교나 역광교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 D등급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는 철건은 들어가 있어요, 다행히.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철건이 손으로 이렇게 다 부식이 돼서 제가 손으로 만지면 떨어져 나옵니다. 네,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량의 안전을 위해서 서 있는, 그 높이도 너무 낮아서, 네, 맞습니다. 제가 가서 서면 무릎 조금 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치는 아이들이 혹여 장난을 치다가 삐끗 잘못하면 아래로 낙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똑같은 D등급인데도 유답촌교는 철거가 됐죠. 네. 유답촌교는 예. D등급이었는데 철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목교는 지금 철거 정도의 수준이지 그 보수의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B등급을 받은 교량도 무너지고 있는 판에 현장 한번 가보시고요. 저희가 보내주는 사진 가서 직접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안전조치 해주시고요. 네. 정말 건설과에서 뭐 지역 주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뭐 각종 도로 사업 많이 진행하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도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뭐 염려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이거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장님, 예, 답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뭐 사례가 정자교 사례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뭐 상하반기 점검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인력을 좀 더 추가시킨다든지 하는데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 진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다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시니까 오래된 다리인데요. 이제 겨울철에 결빙이 되면 그 기둥이 그 다리 위로 올라오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점검 한번 해보셨나요? 어디? 신화교요. 아, 신학교. 제가 보고까지 제가 못 받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마다 하신다라고 했는데 예. 그 마을 주민 간담회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겨울철만 되면은 한 10cm 이상 기둥 부분이 다리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지금도 보면은 그 자국이 계속해서 남아 있고요. 겨울철만 되면 계속해서 한 10cm가량의 기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신화교입니다. 예. 예. 점검해 보시고요. 안전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과 임진석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면사무소의 제설 작업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면사무소에서 제설 작업 범위가 법정 도로죠? 아, 예. 예, 예. 근데 비법정 도로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이 법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면사무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부분들이 그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은 내가 쓸어달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홍보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장님도 아다시피 이제 도시가 아니고 그 이제 마을 안길이라 하면 뭐 펜션지도 있을 것이고 뭐 그죠? 전용주택지도 있을 것이고 입구에서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길들이 굉장히 미끄럽거나 제설 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뭐 제설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근데 이제 마을 안길 눈 제설 작업 할 때 트랙터라든가 뭐 1톤 트럭으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작업자에게 그 최저 시급을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최저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뭐 기준은 시간당 9,620원, 그리고 한 일일 76,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고요. 읍면별로 따지면은 읍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내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랙터로 만약에 제설 작업을 한다면 뭐 연료비 같은 건 지급이 좀 안 되는 시점이죠? 연료비 자재비까지 지급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할 때는 자재비까지 연료비까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본인이 파악한 거로는 시급 외에는 지원이 없다. 연료비도 미지급되고 있다는 실정으로 이제 파악이 됐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설 작업 운전자에게 그 면에서는 최저 시급을 지급하고 있고 마을별 사정에 따라서 이제 마을 공동 경비로다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본 의원이 사실 이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우리 가평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비법정 도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지원을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좀 제설 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제설용 트랙터의 어떤 운영은 봉사의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하지만 우리 군에서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 소유자하고 좀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뭐 임차 계약 또는 뭐 인건비 또는 연료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좀 우리 현실성 맞게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설 차량
그 대수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기존에 뭐 세대를 운영하고 있다라면 뭐 2대 정도는 더 증차시켜서 어떤 뭐 예산을 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저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때가 좀 한번 찾아봤는데 최저 시급에다가 또 눈 내리는 날 또 위험도도 있고 물론 보험은 있지만 그 봉사 개념으로 나오시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하고요. 현실화 시키는데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현실화 시키면서 먼저 어떤 근거를 만들 때 사실 저도 이제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사도가 높거나 그러면은 사실 제설하는데 굉장히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만약에 어떤 근거를 만드실 때 경사도가 심한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제설에 대해서 뭐 좀 문제 안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조건부로다가 좀 이렇게 받아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제설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봉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안전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 사업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예, 과장 이 부분. 예,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설 작업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 뭐 지역에서 이렇게 봉사 차원으로 해주시는 제설을 도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가평군 그 도로관리팀에도 도로 수로원 분들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20분 지금 현재 20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은 지금 기간제인가요? 공무직으로요? 공무직입니까? 20분 예. 모두 다 공무직이에요? 예. 지금 그 도로 수로원 분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제 눈이 많이 오던 해가 있었죠. 예, 작년에 좀 많이 왔습니다. 네. 근데 뭐 주간 야간 할 거 없이 예. 정말 발빠르게 제설 작업을 완료해 주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또 우리 도로관리팀에서 그에 대한 제설 작업에 대한 보고도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시고 새벽 몇 시에 작업을 하고 계시고 하는 상황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로원들의 그 휴식 공간,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분들이 지내시는 사무실 겸 휴식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자라목이라고 해서 네. 그 제방 타고 가시다 자라목 교량을 지나면서 우측 제방 타고 쭉 가시면 맞습니다.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예, 본 의원도 방문을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건축물로 되어 있죠? 그 경량하고요. 주조업소나 이런 건 아닙니다. 컨테이너죠? 예.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운 공간이고요. 겨울에는 더 말할 수 없이 추운 공간입니다. 그나마도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지요.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끼고요. 그래도 좀 보완한다고 보완한 시설인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일단 작업을 실질적으로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겨울에 야간 작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육체의 피로도가 이제 굉장히 높을 것이고요. 들어와서는 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그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의견 받으셔서 좀 개선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개선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설 창고 얘기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평면 제설 창고 관련돼서
좀 건의 들어온 게 있나요? 네,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여기 청평면에 제설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평리 410-1번지에 지금 작년 겨울에 비가림 시설도 없고요, 컨테이너 박스도 없고 그냥 쌓아놓고 제설 작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 이 위치가 우리 2023년도에 그 영유아 누리 체험시설 사업 부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설창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제설창고 신축 건의를 면해서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계속 이제 5번 정도 그 부지를 다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제 제설 창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 작업자, 아까 전에 금신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작업자들 같은 경우에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건의 내용에서 조금 반한 내용이긴 한데, 사실은 영유아 체험 놀이시설 사업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이 좋아야 되거든요. 또 다시 또 옮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일부 부지를 좀 해서 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건의를 올렸지만, 본 의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내 건물 주변에 제설 창고가 오는 것을 다 사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부지 선정에 있어서 되게 쉽지 않게 또 좋지 않은 정말 주민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이게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5번 옮겼는데 내년에는 또 6번째 옮겨서 또 창고로서 그냥 보통 자연 비가 맞거나 이렇게 하면 소금물이 이제 또 지층으로 또 흡수가 되고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 제가 이제 드린 말씀 듣고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참작을 해야 될 당연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적정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전 본질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종성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인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제설 창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역사 옆에 네. 신역사 옆에 지금 2번째 굴 터널 나오는 데도 거기가 우리가 군 땅이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거기 한번 제가 지금 정확한 번지수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요. 작은 신역사 앞에 굴간 나오면은 거기 비닐하우스 농장 옆에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농사 짓고 하는 청평분도 아닌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면에 위치한 제설창고 앞에 현황입니다. 저 왼쪽에 보이시는 모래처럼 쌓인 게 뭐죠? 제설지입니다. 네, 그냥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사진 조치했습니다. 조치했는데 네, 조치 이전의 사진은 맞습니다. 네, 요게 이제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저게 차광망 쌓이는 게 뭐죠? 아마 토마대라든지 그런 제습제 같은 게 보통. 네. 지금 과장님 읍면별로 제설제를 어느 정도 살포하시죠? 저희가 한번 살포하면 한 500톤 가량, 그러니까 면별로 따지면 1회 살포량이 한 100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하루 제설량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설제는 우리 겨울에 그 살포가 필요하고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저렇게 재고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뭐 화면에 그냥 보이시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 보시면은 저기 마대자루가 뭐죠? 그 제설제를 담은 톤마대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옆에 보시면 바로 논하고 제설제를 담았던 그 마대가 보입니다. 보이시죠? 예. 예. 화면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농가가 모내기를 4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상적인 모입니다. 여기 앞에 4번을 농가에서 모를 냈고요. 뒤에 보시면 정상적인 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이 제설창고 관리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상면 같은 경우는 상면 면상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체적에서 관리합니까? 예. 관리소홀이네요. 예. 주체 부서는 어디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점검을 통해서요. 조치할 수 있도록 면에 좀 시도하겠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거는 이 제설창고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그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읍면별 제설창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피해 농가에 대한 사과하고요. 그다음 민원 해결도 좋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청평면에 서양면이군요. 그 르미에르 있죠, 회곡리 그쪽에 예. 저랑 현장 나갔다고 예, 하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벨강 올라가는 길 쪽. 예, 예, 맞습니다. 사실 그 중앙선이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과장님 그 현장 그 상황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현장 답사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좌회전 차선하고 중앙선하고 거의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또 커브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 보여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장을 답사하고 그 지금 회곡리 구간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앙선에 대해서 전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청평에서 설악으로 갈 때 뭐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거라든지 거꾸로 하면 뭐 회곡리에서 청평으로 갈 때 왼쪽으로 꺾지 못하는 부분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국토일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선과 좌회전 차선 흰색 실선이 거의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중앙선이 반대 차선 또 그 직진 차선하고 좀 엇물려 있는 부분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 뭐 방법을 뭐 차선을 다시 그린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검토하셔서 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 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부속 시설 유지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유인물 사진도 함께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에 청평4리 앞말에서 상천간 자전거 도로인데요. 그때 당시 자작나무 70그루가 식재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작나무 70그루가 전부 고사돼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민원이 있어서 현장 답사는 못했지만 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네. 예, 2022년도에도 교체 식재를 계속 요청했습니다. 청평에서.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군수님이 청평면에 업무 보고 초도 순시에도 지역 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해 줄 것을 건의사항으로 요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쪽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취약하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도 같이 설치해 줄 것을 주민이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은 업무를 파악을 해서 조속하게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과장님? 네. 자, 이 부분이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제가 네, 맞습니다. 산림과 소관인가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검토를 했는데 우리 건설과 소관이 맞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앙상하죠.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 시공을 했고 그 나무가 고사된 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이 식재하기가 좀 어려운 토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에 맞는 수목을 좀 식재를 하면 좋은데 그렇죠. 근데 이장님이 제가 보고받기는 자작나무를 계속 고수하셔서 자작나무 수종으로는 다시 심는다 하더라도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장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이장님은 설득을 하셔야죠.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이 자작나무는 거기에 토양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른 나무로 교체해서 설득을 해서 계도해서 빨리 조치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지역 주민이 권고했던 가로등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구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제가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가로등은 내년에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또 가로등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가로등은 우리 건설과 지역 개발팀장님 소관에서 이제 가로등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직원이 좀 부족해서 뭐 관리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에 하여튼 뭐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은 하여튼 가로등 민원이 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뭐 농어과에서 농어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가로등을 신설하면은 다 완공되고 나면은 이 팀으로 와서 관리를 이관이 돼서 받아야 되고 또 뭐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할 적에 또 가로등 하는 것도 또 이과로 지금 오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가로등 다 설치하는 부서는 많은데 관리 감독하는 기관 이제 부서는 1년 넘어오게 돼 있는데 사실 여기가 설치하는 그런 인원보다 관리하는 인원이 사실 더 적어요. 예. 그래서 본의원은 자 이거 관리하는 우리 가로등 보안등 전담 팀이 우리 여기 건설과 내에 꼭 필요치 않나. 왜냐면 이게 처음부터 내가 어디 위치에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 쭉 매뉴얼이 있으면 더 제일 좋은 업무 효율을 뛸 수 있죠. 맞습니다. 공사는 다른 데서 하고 나중에 관리는 쉽게 말하면 이쪽 부서로 해라. 이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인원의 부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청 쪽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관리 인원은 지금 한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서 10,000개 이상의 가로등을 관리하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알기로 가로등이 가평구간 내에 한 500여 개 되고, 예, 맞습니다. 뭐 1년에 신규로 증설되는 게 300개 이상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 담당 업무가 하여튼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하여튼 가로등, 보안등 그 관리하는 전담 팀이 구성이 되는 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더 이익이고 업무의 효율점을 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전거 길에서 가로등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 도로에 가로등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가로등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지금 아닙니다. 네. 저기는 어디냐면요. 산천다리에 그 평원산업 있는 북한강 자전거 길이 되겠습니다. 네. 그 가로등 번호를 제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고요. 저 번호를 참고로 위치 확인하시면 될 텐데, 평원산업에서 출발해서 쭉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는 하천이고요. 왼쪽으로는 주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 제가 밤에 동영상 촬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 그 가로등 아래에서 저긴 중간 지점이 되겠습니다. 저기까지 가기까지도 힘든데요. 지금 차를 불을 켜지 않고 가면, 전조등을 켜지 않고 가면은 위험해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비상등을 켜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상등이 깜빡깜빡하지 않을 때는 앞이 어딘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왼쪽 편의 불빛들은 가정 일반 주택의 그 마당에 설치된 조명들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하천입니다. 추락사고 위험도 높고요. 이곳은 지역 주민들이 저녁에 야간 운동도 많이 하는 곳인데 후레쉬를 들고 야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길이다 보니 저렇게 아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길이는 한 500m 정도 될까요? 평원산업을 출발해서 하천을 오른쪽으로 끼고 가게 되면 저 도로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뭐 민가가 없는 자전거 도로에도 지역 주민들은 가로등 설치를 원하고 있는데, 저기는 왼쪽 편으로는 주택이 다 들어서서 절비하게 쭉 이렇게 주택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높이가 꽤 되는 하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방문하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강민석 의원님께서 지금 동영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본 의원도 그 상천 1, 2부터 상천역 구간이, 제 동영상은 저도 준비를 못했지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거기도 자전거 도로와 자동차가 같이 다닐 수 있고요. 저녁 때 되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운동을 트레킹을 합니다. 근데 너무 저 가로등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냥 아무 구간으로 보여져요. 이제 지금 지역을 이렇게 제가 특정을 했지만 상천 1, 2에서 상천역 구간이라고 특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자전거 도로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코하루에서 장애인 복지관까지 네, 올 6월에 보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월 착공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설계 부분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장애인에 대한 것도 좀 검토를 좀 하고 늦어지겠습니다. 좀.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가평군이 2025년도에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 유치가 확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협조 요청 들어올 것이지만 지금 그 코하루에서 장애인 복지관을 가는 그 보도뿐만이 아니라 가평군의 지금 시내 권역에 체육관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도를 보시면 가로수 내지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휠체어가 다닐 수가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대 유치에 누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여러 가지 도보라든지 휠체어가 다니기 어려운 부분들, 특히나 주차장에서 나오는 도로들의 그 보도로 유입되는 구간들 전체적인 점검하셔서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 유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윗부분에서 청평면 폐철교 재도색 공사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행감에서 김경수 의원님이 그 폐철교를 철거에 대해서 했던 부분 기억하십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자전거 도로로 이용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청평면 폐철교 재도색. 예, 지금 네. 이게 그 앞마을 청평면 앞마을에 있는 그 폐철교 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그 부분 얘기입니까? 예, 예. 그쪽 부분이 아니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정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있는 우리 가로등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가로등의 역할을 못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전거 도로에 태양광 사업 및 야간 경관 조명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좀 이렇게 조치라든가 이렇게 좀 미온적이거나 아니면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해도 될까요? 저희 경관 그 사업체 측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업체 측에서는 이제 1구간부터 5구간까지 그렇게 이제 사업 구간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각 구간마다 경제도에서 발전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1구간, 2구간이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작년 후반기부터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업체에서는 지금 5구간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야 야간 조경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우리 담당 부서나 우리 건설과 쪽에도 어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좀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한 구간에 한해서라도 그들이 조건으로 했던 부분은 설치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통 구간만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쪼개기 사업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쪼개기 사업으로 사업자를 내서 각 구간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 취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야간 조명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5구간까지 다 한 다음에 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억지를 부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태양광 그 내에 있는 가로등 어떻게 보면은 설치하기 위해서 가로등을 옆으로 이렇게 넘어진 것도 있고요. 예. 패널 때문에 패널 때문에 안쪽에 빛이 가지 않아서 가로등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정을 내려셔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있고요. 아울러 지금 하생리 구간과 상생리 구간에 우리 건설과에서 적도구역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의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구간에 적도구역에 인접해서 들어가서 공사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서 보고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강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공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공상에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조속히 설치해달라 직접적으로 업체에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시기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시기 명시하셔야죠. 그런 공문 12번을 보내면 뭐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라는 거를 명시를 해서 보내는 공문이어야말로 그게 공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조치하라고만 하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네, 그 부분을 좀 기한도 없이.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공문상 시행을 하겠습니다. 기한도 명시하시고요. 어떻게 조치하라고 명시해서 보내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페이지 29페이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두밀 대보관 2차 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밀 대보관 2차선 도로 개설 사업은 이제 관리청의 경기도가 되겠고요. 경기도에서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해서 이걸 일단 이제 폐지하려고 용역을 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현재는 그래도 좀 조치하는 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용역은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긍정적인 예, 봐도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인 제 질문이 마지막이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의 장기 미집행 도로로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보상이 29% 정도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계속 그 존치를 하려고 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군에서도 지금 군도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미 보상도 해 주었다라고 하면 일부 공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중복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구간 말고 지방도 구간은 남아있고, 현재 저희 군도로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은 교행이 다 가능한 포장이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도청에 제안을 한 거는 확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하겠다는 부분이었고, 지금 군도 부분은 교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밀 대보관 2차선 그 도로가 그 조기에는 안 되더라도 장기 미집행이지만 계속 관찰하셔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예, 그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6번 국도의 두밀 입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 상생리 109-3번지의 두밀 입구 부분인데요. 그 서울에서
가평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오다 보면은 그 주밀 입구 반대쪽이죠. 거기 티라골 진입로입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가끔씩 그 좀 큰 대형 차량들이 드나드는데요. 중앙선을 꼭 넘어야지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좌회전을 하고자 차량이 서 있으면 꼭 접촉사고가 발생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거기 상황을 보면 저 초록색으로 저렇게 철망이 쳐져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가 무엇인데 저렇게 철망을 쳐놨나 하고 보니까 굉장히 좀 깊어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기를 그렇게 뭐 이렇게 그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면 그 도로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회전 차량이 좀 안전하게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국도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현황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최원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27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2경춘국도만큼 뜨거운 열기를 가진 저기 국도 75호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추진 사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4월에 지금 현안 사업 건의를 국회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사항은 더 없습니까? 저희가 서울청을 방문해서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을 뵙고 또 건의 드린 부분은 있고요. 근데 이건 뭐 공문상으로 간 사항이 아니고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우리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출석해달라는 부분은 있었고요. 지금 뭐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밀고 있는 사업은 4차선이죠?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서울사무소를 개소를 얼마 뒤에 앞두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활용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국회 같은 경우에 좀 출입하실 때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건설가의 짐도 좀 덜 겸 서울사무소를 적극 좀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천역에서요. 예. 상천역, 청평면 상천역에서 하차를 하면 주말에 그 호명산을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인도가 없는 그 도로를 걸어서 호명산 입구의 주차장까지 지금 차도를 이용해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실 그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지 걸어서 잘 다니시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호명산 등산객들이 그 역 뒤쪽으로 해서 농촌 테마파크 등산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용하시지를 않고요. 호명산 주차장까지 걸어가셔서 거기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버스를.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그쪽 등산로가 있는 것은 모르시고 등산복을 입으시고 등산 차림새로 3, 4, 5 꽤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거기를 오르내리시거든요. 굉장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황 도로에 그 인도 설치를 조금 저희가 좀 계획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평군 방문에
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오라고는 광고를 하면서 왔는데 사람이 걸어다닐 길조차 확보하지 않고 우리들로 여기를 오라고 하는 거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 확인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여기를 주말에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빨리 끝내야겠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임기석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